몇 년 전 이야기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이 간직한 비밀 이야기 있다. 그 당시 나는 군대를 막 제대하고 뭘 할 것인지 정말 막막하던 때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니던 대학에 돌아가서 다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생도 아니었고 1년을 대학에 다니다가 때려치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었다. 당시의 내 상황은 그냥 광야에 홀로 내던져진 비바람 피할 곳이 없는 신세였었다. 나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공부를 하던가 직장을 얻어야 했는데 그 둘 중 공부는 할 마음이 없었고 마음에 드는 직장은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들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일찌감치 집을 나왔었다. 혼자 집에서 멀리 떨어져 객지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원이나 다닐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농수산물시장에서 새벽에 농산물을 하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느 주택에 옥탑방을 월세를 내고 살았다. 아침에 퇴근하여 눈을 조금 붙이고 나면 잠이 깨어 할 일이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길에 떨어진 전단지를 봤는데 조건만 맞으면 요리학원을 공짜로 수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무슨 목적이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학원에 수강하게 되었다. 첫날 학원에 갔더니 나이가 좀 젊은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었다. 요리학원은 실습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앞치마를 입고 서서 강의를 들었고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따라 음식을 만들었다. 학원을 마치고 건물 입구를 나오려 하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살짝 쳐서 뒤돌아보았다. 너 성수 아니니 하며 웬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면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일 텐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 모르겠니? 창식이 엄마. 그때야 기억이 떠올랐다. 아줌마 여기 어쩐 일이세요? 나는 여기에 살지 너야말로 여기 어쩐 일이니? 저도 여기에 살아요. 이 학원에 다니세요? 라고 물으니 학원에 다니는 원생은 아니고 이 학원에서 한식부의 선생을 한다고 했다.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근처의 카페에 들어갔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요즘 창식이는 뭐하냐고 물으니 창식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창식이는 중학교 때부터 참 공부를 잘 했었다. 우리가 중학생일 때는 친했었다. 생각이 비슷해서 친해진 것도 있지만 바로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더 친해진 것 같았다. 우리가 중학교에 다닐 때 창식이 엄마는 참 예뻤고 우리에게 정말 자상하게 잘 대해주셨는데 마주 앉아 얼굴을 보니 그때의 모습은 남아있었지만 많이 늙으셨다. 아주머니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동네를 떠나셨고 여기로 이사를 온 모양이었다. 줄곧 이곳에서 창식이와 창식이 여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혼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다. 다행히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자력으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성주야 어머니 아버지는 잘 계시니 잘 계십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했다. 내가 혼자 여기에 올라와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는 성주 너도 혼자 객지에 있으면 외로우니까 서로 자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나는 얘기도 하자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하루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아주머니가 일이 없으면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했다. 나는 그때 이미 요리학원이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달랐고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그만둬 버렸다. 바깥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과 번개까지 요란하게 치고 있었다.
아주머니 집은 내가 사는 곳에서 100m 거리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니 전생에 무슨 인연이라도 있었나 보다. 그렇지 않니? 옛날에 옆집에 살던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에 다시 살 확률이 얼마나 있겠니라고 아주머니께서 내 옥탑방을 돌아보면서 말했었다. 남자 혼자서 살면 먹는 것도 부실할 텐데 라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김치통을 들고 나의 옥탑방을 찾아오셨다. 내가 장대비를 뚫고 아주머니 집에 가니 아주머니는 부추전을 부치고 있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식용유의 고소한 냄새에 지글거리는 소리까지 더해지자 비 때문에 착 가라앉았던 기분이 다소 나아졌다. 아주머니는 비 올 때는 막걸리가 최고라며 막걸리까지 사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예전부터 생활이 고달프다고 느껴지면 막걸리를 마시곤 했었어. 아주머니가 부추전을 뒤집어며 말했다. 예전에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고달펐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다 외국에 나가버리고 나 혼자 이렇게 있으니 외롭고 쓸쓸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생각할 때가 많아. 아주머니는 혼자서 술을 마실 때는 TV를 틀어놓고 마신다고 했다. TV를 틀어놓고 마시면 혼자서 술 마신다는 기분이 안 든다고 했다. 그날은 술을 엄청 마셨다. 사다 놓은 막걸리가 다 떨어지자 소주를 마셨다. 아주머니는 외로움을 많이 타셨는지 오랜만에 이야기 상대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말을 많이 하셨고 몹시 취하셨다. 아주머니가 취해갈수록 나는 점점 술이 깨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것 같아 아주머니를 안고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주머니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토하셨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나는 이 난감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하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조금 앉아 있다가 우선 아주머니를 안아서 화장실 바닥에 앉혀놓았다. 옷을 입은 채로 샤워기를 틀어 대충 씻겼다. 옷에서 물이 계속 흘러서 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은 채로 토하지 않은 방에 요를 깔고 눕혀놓았다. 침대 커브는 대충 물에 헹궈 세탁기에 넣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 아주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가 2주가 지나자 우리 집으로 반찬통을 하나 들고 찾아왔다. 나를 보더니 싱긋이 웃으셨고 성주 너 그날 고생 많이 했겠더라. 내가 아주머니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보고 몸은 괜찮으세요 했더니 응 나는 괜찮아 너에게 못 볼 꼴을 보여줘서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어. 이거 멸치 볶은 거야 조금 가져왔어. 반찬통을 놓고 가려는 것을 오늘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그렇게 할까라며 바깥의 평상에 앉았다. 우리는 방이 너무 더워 평상에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기 시작했다. 그날 아주머니는 우리 옥탑방에서 자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셨다. 아침에 전화가 왔다. 밥을 해놓았으니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나에게 아가씨를 한번 만나보라며 아가씨를 직접 소개해 주셨다. 아주머니의 먼 친척벌되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내가 아주머니와의 의리 때문인지 몰라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는 아주머니의 설득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어느 호텔의 커피숍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아주머니는 서로 이야기를 잘해보라고 하면서 나에게 눈을 찡긋하고 나가셨다. 그녀가 지금 두 아이 엄마인 내 안에 있다. 나도 내 생활이 바빠지고 이제 아내가 있는 몸이 되다 보니 예전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아주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나의 비밀 이야기였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